안녕하세요. 금융 소비자를 위해 새로 쓰는 금융 투자 교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주식가격 폭등을 금리가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은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저물가로 인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초저금리 통화정책에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경제 충격과 그 대책으로 시행된 초저금리 무제한 돈 살포가 기름을 부은 꼴입니다. 주식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도 생각보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매우 민감한데요. 특히 세계 경제와 금융의 기본 거래 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 연준 페드가 결정하는 달러 금리는 세계의 자산 가격의 파괴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금리의 자산 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그냥 금리가 내려가면 저절로 오른다고요? 막연하게 아는 금융 소비자는 많지만 체계적으로 아는 분은 드뭅니다. 지난 콘텐츠에서 금리의 타임머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금리의 가격 결정 기능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 금리의 가격 결정 기능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사실상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중요한 금리의 역할, 금리의 가격 결정 기능입니다. 금리가 가진 솔로몬의 지혜와 시저의 권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 그리고 영어사업과 같은 프로젝트 등 구조가 아무리 복잡해도 사람이 가격을 매기는 모든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 구조의 배후에는 공통적으로 금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미 금리의 타임머신 기능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년에 생길 110만 원의 공정한 현재 가치는 110만 원을 지금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자율로 나눠준 것, 즉 할인한 것, 영어로는 디스카운트 한다고 합니다. 1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10만 원에서 1 더하기 시장 이자율로 나눠준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현재 가치 100만 원이 나오죠. 만약 6개월마다 10만 원씩 중간에 수입이 발생한다면 현재 가치 중간에 10만 원 수입을 중간 이자로 나눈 값과 최종 1년 후에 110만 원을 최종 이자로 나눈 값 두 개 합쳐서 약 119만 원의 현재 가치가 계산됩니다. 이러한 미래 수익과 최종적인 미래 가치를 다 합해서 현재 가치로 만드는 방법을 현재가치법, Present Value Method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자산의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시장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가치란 미래 가치에서 1 더하기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죠. 이러한 구조가 여러 가지 금융상품, 자산 내용에 따라서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미래 수익과 가치를 할인해서 현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치는 합당하게 시장에서 인정하는 이자율을 고려해서 할인했다는 측면에서 공정가치 또는 적정가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모두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이자율로 할인했기 때문에 적정한 현재가치, 공정한 현재가치가 계산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시장의 가격은 아닙니다. 시장의 가격은 수요, 공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가치에서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공정가치를 금융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 자산의 가격과 비교하고 공정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높으면 투자자는 고평가로 판단하고 해당 자산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가격이 저평가인 경우에는 그 반대겠지요. 즉, 적정한 현재 가치는 고평가된 시장 가격과 저평가된 시장 가격 그 사이에 어디에 있겠죠. 둘 중에 하나와 일치될 수도 있고요. 투자자가 모두 고평가라고 생각하면 실제 매도가 발생하고 가격은 하락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모두 시장 가격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사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주식 가격이 급락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평가를 인식하고 저가 매수한 경우가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현재가치 모형 Present Value Method에서 중간에 수입이 배당이라면 주식의 현재가치가 되겠고요. 중간에 수입이 이자라면 채권의 현재가치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중간에 월세, 전세,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한 가치를 시장가격과 비교해서 고평가와 저평가를 평가하겠지요. 다양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수입이 발행하는 형태별로 시장 이자율을 할인율로 반영해서 공정가치를 산출하게 됩니다. 합당한 프레젠트 밸류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죠. 가격으로 표시되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고평가, 저평가가 판단되는 기준이 바로 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모의 금리가 상승하면 현재가치, 공정가치는 감소하죠. 시장 가격이 이보다 높으면 투자자는 자산을 매도하게 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금리의 차이에 따라 자산을 팔고 사면서 자본이 이동하는 현상을 아비트라지라고 합니다. 경제학은 이 아비트라지를 통해서 적정 가치에서 벗어난 시장 가격은 적정한 가치의 가격으로 복귀, 즉 균형이 회복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리에 신용, 위험 등 여러 필요 요소를 가하면서 할인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정확한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데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가감 요인을 찾기 위해서 경제학자는 물리학 법칙을 찾는 것처럼 복잡한 수학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할인율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시장 금리는 일반인도 관찰 가능한 금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또는 국채금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책금리, 국채금리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경제 시스템을 배경으로 중앙은행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전례 없이 낮추고 자금을 무제한 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 부동산은 물론 금까지도 모두 상승하는 이상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금에 대한 얘기는 별도의 콘텐츠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금리의 가격 결정 기능이 경제, 금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결국 경제, 금융 시스템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가공의 것입니다. 기본적인 공식에서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중 금리는 가장 중요한 경제 시스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금리가 솔로몬의 지혜와 시제의 권력을 가졌다는 그 말 인정하시나요? 주식, 부동산이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리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원리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의 원리를 해설하는 새로 쓰는 금융 투자교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